정신 차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지금 뭔 뜻이다요? 안타깝지만 소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짜 베개 소리,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드라마 정년이의 빠른 전개에 정신이 없으셨죠? 영상 12회에 웹툰의 138화의 내용을 담아 결론까지 만들어야 되기에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단 4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웹툰과는 다른 등장인물 설정으로 좀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웹툰과 현재 드라마의 비교와 9회와 10회의 연계가 가능한 에피소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8회의 마지막 장면은 정년이 마지막 목소리를 짜내고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일단 정년이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무리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하여 결국 두 번째 피를 토하고 무너져 내리죠. 원작에는 이러한 장면은 없습니다. 서해랑의 덫에 의해서 무리한 연습을 한 것도 아니고 초록이의 소리에 대한 조언에 비웃으면서 자신은 진짜 명창이 될 거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년이었죠. 그리고 무대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받아 역대급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요. 원작은 목이 잠겨서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오디션을 봤던 인원이 메랑극단의 인원만 응시한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허영선은 오디션에서 엄마가 심사위원이라 약간 위축된 연기와 소리를 펼치죠. 하지만 결과는 오디션 합격, 다른 국극단원은 영서보다 자신들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서는 엄마 한기주가 영서를 밀어줘서 선택이 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듣고 더욱 연기에 대해 위축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기한 사람은 알아.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는 온달 자격이 없어. 다른 극단의 연구생이 영서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영서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배역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엄마 한기주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영서는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른 인물과 큰 경쟁 없이 당연한 듯 배역을 따내게 되는데요. 마지막 정년의 혼신을 다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그로 인하여 변화의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 엄마가 말하는 진짜 배기 소리, 제가 아니라 윤정년이었어요. 윤정년이요. 이전에는 엄마 한기주에게 위축되어 말하지 못하던 영서였지만 엄마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영서도 점차 성장을 위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번 바보와 공주의 주연에 대한 아역의 역할을 통해 더욱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작에서는 엄마의 로비에 의해 실력이 부족한 자신이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영서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정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정표를 따라서 엄마에 대항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의 전개로 진행되네요. 둘 다 한기주가 영서의 성장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네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말도 없이 극단을 떠나 목포로 떠나게 되지만 드라마에서는 무대에서 쓰러지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화는 병원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결국 의사는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로 인하여 정년은 절망에 빠져서 방황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강소복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지 간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에서 한참을 헤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라마 스토리상 원작과 다르게 목포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선공개 영상에서 소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 그리고 한약을 먹는 장면 등을 볼 때 강소복이 희박한 확률이기는 하지만 소리를 다시 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원작에서는 목포로 가서 엄마인 채공선에게 새롭게 소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받았지만 드라마에서는 강소복이 조언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목포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정년이의 노력으로 새로운 소리꾼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사건의 흐름이 틀어졌지만 결국 천재 소녀들의 성장이라는 목표는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보와 공주의 국극은 합동공연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연구생들이 섞여 새로운 에피소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거나 서로 잘났다고 싸울 가능성 등이 그것이죠. 이전 화에서 메랑국 극단과 다른 극단들의 대표와의 사이에서 수익 배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복선이 되어 잘 나가는 메랑국 극단만 힘들지 않고 다른 극단들은 망하기 직전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런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과는 약간 다른 흐름인데요. 원작에서는 수익 배분보다는 옥경과 해랑을 주연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데요.
그래야 그 밑에 인물들이 성장해서 국극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금전의 이익보다는 순수하게 국극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수익 배분은 자신들의 국극단 생존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11화 정도에 나머지 국극단을 살리기 위한 합동 공연을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문옥경과 서해랑의 관계는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떡잎들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서해랑을 보면서 문옥경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옥경은 국극에 흥미가 떨어지면서 극단을 떠나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서해랑의 욕심은 옥경과 계속 같이 국극의 왕자와 공주로 남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옥경이 홀로 다니는 것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배우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인데, 해랑은 오해를 하고 예전처럼 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계기가 되죠. 이후 국극단을 떠나는 옥경을 미화하며 허위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원작과 다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용의 존재인데요. 부용으로 인하여 정년의 성장이 많이 그려지기에 드라마에서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 스토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원작에서 부용의 역할은 정년의 1호 팬으로 정년의 경험 부족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고, 또한 후반에 부용이 써놓은 연극 대본도 정년이와 국극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부용이라는 인물을 빼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되는 가장 많은 스토리가 바뀌는 이유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또한 주란에 대한 과거 내용도 나올 것 같은데요. 주란이 국극의 진심인 이유와 옥경과 주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개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원작에서 주란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할머니는 어린 자신의 수위까지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극이라는 문옥경을 보고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년과 처음부터 친해진 이유가 바로 그러한 국극을 대하는 자세인데요. 영서도 처음에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국극이 좋아서, 그리고 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대략적으로 전개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원작과는 다른 전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재 소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서로의 경쟁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는 원작이나 드라마나 누락 없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년이 재기의 기회를 잡고 영서와의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한 그녀가 한층 성숙한 배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더욱 흥미롭겠죠. 다음 화에서 드라마가 어떤 전개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년이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시청자 모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